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아직도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저희가 7월 25일에 편입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6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고조 분위기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리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중 갈등의 가장 핵심 수혜주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또 그리고 뭐 동국 R&S, 뭐 유니온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장주가 유니온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뭐 치포라든지 또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사실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기보유자의 관점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하기 전에 또 대만을 방문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일주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벌써 말씀드린 지 한 2주, 2, 3주 만에 거의 60% 이상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이젠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3,3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3차 목표가 3,300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50에서 60% 정도 수익이 지켰을 거라 보고 있고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3,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3,55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65%의 수익률을 달성을 네. 했고요. 익절가는 3,000원, 4차 목표가는 3,5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비가 정말 네, 폭우요.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인데 폭우가 증시까지도 흔들었습니다. 또 침수 차량이 대거 발생을 하면서 네. 폭우 피해 차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K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방송이 끝난 후 2시간 만에 또 K카도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죠. 맞습니다. 이 K카를 좀 분봉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상프로가 아닐 거예요. 이게 K카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1분봉으로 좀 당겨서 보면은 사실 K카가 전일 11시 한 10분 정도의 요 타이밍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타이밍 전일 11시 10분 정도 부근에 말씀을 드렸었고 네, 요거다. 1분봉이죠. 네, 그래서 전일 12시 한 50분 정도에 좀 수급이 분출됐었는데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말씀드리다가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가 시세가 좀 세게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4,300원 라인대를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25,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폭우 관련 수혜주로 직접적인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고 제공 관련 종목들은 넘어갔다. 그래서 사실 침수차들이 5,000대 이상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중고차, 특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2시간 뒤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한 9에서 10% 이상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롯데렌탈이 올해 하반기에 진출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침수차 때문에 중고차를 좀 못 사겠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K카 같은 경우도 침수차를 100%를 보장해 주겠다. 심지어 침수차를 만약에 판매를 했을 시에 또 위로금까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어떤 판매금까지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고 안심 서비스 제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고차 관련해서 특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관련 종목들을 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고차 시장도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K카가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익절가는 타이트하게 2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26,3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K카는 어제 방송이 나가
나간 후 2시간 만에 1차 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시원하게 2단까지 달려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나갈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건축 설계 관련해서 대장주인 히림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림이 건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네. 사우디의 네옴시티로 또 관련주로 또 굉장히 맞습니다.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9,240원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림이 네옴시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히림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히림은 2단으로 강하게 달리겠습니다. 네, 히림은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관련해서 건축 설계 국내 대표 종목이고요. 또 세계 공항 설계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산업, 도시 설계의 가장 핵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해외 수주 또 스마트 시티 구축에서 가장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히림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히림이 또 미국의 코닝사와 함께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네. 최근에 들려왔는데요. 히림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97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업력이 50년 이상 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도시 설계부터 뭐 공항 뭐 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제 뭐 그 스타디움,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 또 그리고 아파트, 뭐 문화공간 많은 공간들을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국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업계 최초로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되었고 설계 능력이 전 세계에서 입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스마트 시티 구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공항 업계, 공항 설계 관련해서 2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뭐 네. 제주공항 또 그리고 앞으로 후보지가 신공항 후보지가 9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신공항 후보지가 선택이 됐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히림이고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설계도 히림이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공항 후보지가 굉장히 많은 만큼 또 공항 건설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옴시티 최대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뉴스에 그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뭐냐면은 사우디 북부 지방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자금이 무려 650조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서울의 한 44배 정도의 수준의 정말 큰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앞서서 뭐 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통, 터널, 상하수도 각종 기반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에 참여를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제가 히림이 가장 대장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11월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 주경기장도 히림이 설계를 했고요. 예전에 이제 카타르 아시아 그 경기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상 이제 그 주 경기장을 히림이 설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의 어떤 공항도 히림이 설계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어떤 설계도 히림이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대규모 수주에 있어서 설계는 히림이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또 반살만 왕세자가 또 10월 말이나 11월에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내방을 해서 어떤 회담이 있었을 때 원전이라든지 네옴시티 수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의 어떤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부터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히림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내 뭐 3기 신도시 또 그리고 글로벌 어떤 이제 각종 기반 시설이 이제 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 될 수 있는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히림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종목으로도 묶였던 네. 종목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최대 후원사인데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임기 기간 동안에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혔지만 코바나 컨텐츠의 최대 후원사 또 히림인 만큼 또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국내에 9곳의 신공항 후보지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수혜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히림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국내외 신공항 건설과 함께 또 네. 사우디에서 대규모의 수주를 진행했었던 히림, 또 앞으로도 네옴시티라는 대규모 수주전에서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네.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히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 갭이 좀 뜨긴 했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꿀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꼭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바닥을 확실히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8,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1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11,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림은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10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최근에 또 알미늄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사마 알미늄 오늘도 역시 8%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2,6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기대감이 적용되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마 알미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사마 알미늄은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은 안정감 있는 1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뭐 조이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사실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박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가장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배터리 3사의 알루미늄 박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사마 알루미늄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마 알루미늄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혜감도 있지만 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이렇게 소형 배터리까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마 알루미늄은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뭐 네.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미국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LG 엔솔뿐만 아니라 SK온 또 삼성 SDI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지금 투자를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이제 배터리 소재 또 그 배터리 장비 관련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조금 이제 그 완공 시기가 네. 도지아주 완공 시기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약간 피해 업종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미국의 투자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뭐 현대차라든지 또 국내 배터리 3사도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에 이제 알루미늄 박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용 알루미늄 박을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또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박 2라인을 다시 한번 좀 증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알루미늄 밥 아병기를 한 4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간 26,000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고 그랬을 때 2대가 더욱더 증설되고 가동된다고 했을 때 거의 4만 톤 이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 성장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사마 알루미늄이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해외 신규 고객사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실적 성장이 거의 담보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주요 고객사들을 네. 두고 있는 사마알루미늄, 또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를 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사마 알루미늄도 한 7에서 한 8%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여파로 충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에서 오늘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확실하게 23,000원 라인대를 안착을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아병기 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박의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만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 2만 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4,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돌파 시에 26,800원 라인대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사마알루미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만 원 부근에서 또 2차 매수, 분할 매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4,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시원하게 두 종목 다 알아봤는데요. 네.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짧은 말씀과 함께 또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네. 있죠. 일단 뭐 CPI 지표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기엔 제한적이고 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치하면서 반도체 세트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2에서 3% 이상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이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43% 이상의 하락이 나와졌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대규모 M&A, 특히 파운드리 투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사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면 이후에 대규모 M&A 또 파운드리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도 파운드리 쪽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수급이 쏠림 현상으로 큰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전일 밤에 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전일 삼성 M&A 관련해서 파운드리 투자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 종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방송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님의 방송 참여하셔서 네.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